자, 이번 시간에는 통일 이후의 신라와 발해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 이후에 신라와 발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귀족과 일반 백성으로 나눠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귀족들은요, 일단 신라의 수도인 경주죠. 그 당시에는 금성이라고 불렀는데 금성에 살았습니다. 금성에 살았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쟁을 오래 했었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평화가 찾아오겠죠. 그리고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얘기를 했죠. 영토가 예전보다 넓어졌어요. 고구려 땅 일부와 백제 땅을 흡수하면서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경제력도 또 좋아졌죠. 인구가 많아지면 나라에서 거둘 수 있는 세금도 당연히 많아지니까 사회가 안정이 되고 또 생산물도 많아지게 됩니다.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 특히 귀족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은 금성에 살면서 다른 시대랑 비슷해요. 우리가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에도 귀족들이 잘 살았다 그랬죠. 다른 평민들이랑은 다른 집에 살고 다른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노비들을 부리고 이 시대에도 똑같았는데 그냥 잘 살았다. 귀족들은 금성에서 뭐 기와집, 좋은 옷, 음식 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특히 다른 점은 바로 별표로 하시고요.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 다른 점이 뭐냐면요. 바로 당나라의 옷, 풍속. 당나라에서 옷을 입는 방법이 유행을 했어요. 당나라의 옷 패션,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패션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당나라에서 입던 옷을 우리 신라의 귀족들이 입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이 큰 나라기 때문에 이제 그랬죠. 이제 당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가 나중에 다시 친해졌다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당의 이 옷 입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라의 귀족들은 당의 이 옷 입는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귀족들만이 했던 이 신라 시대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귀족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당의 옷차림을 한 귀족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당연히 통일신라의 귀족들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놀았냐? 월지에 가면요. 월지가 뭐라 그랬어? 백제 그 연못 양식을 따서 국남지의 연못 양식을 따서 만든 신라의 연못인데 그 안에 고구려 기술자가 들어가서 뭐 고구려 양식, 백제 양식 다 섞여 있다 그랬죠. 여기서 나타난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주사위인데요. 이 주사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신라 귀족들이 술을 마시고 주사위를 던지면서 놀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사위에 보면은 뭐 어떠한 행동, 그러니까 벌칙 같은 것처럼 행동들이 써 있어요. 그 주사위를 던져서 그 나온 그 벌칙을 수행해야 되는 게 바로 이 귀족들이 했던 놀이였죠. 자, 그리고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백성들은 다 똑같아요. 계속 똑같아. 이제 왕권이 강화된 시대에서 어떻게 산다 그랬죠? 백성들이 세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보통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그죠? 농민이라고 그랬죠. 농민인데 어떻게? 나라에서 성을 쌓거나 궁전을 지을 때도 나라의 성이나 뭐 궁궐을 짓는데 가서 일을 했었다. 이거는 다 똑같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다 똑같은데 통일 신라에는 다른 점 하나. 바로 요거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신라 민정 문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요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요. 신라 민정 문서를 통해서 신라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나라에서 자세하게 조사를 했다. 이 말은 곧 왕권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하죠.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나온 발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면요. 발해의 귀족들은 어떻게 살았냐? 발해의 귀족들은 일단 당연히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고요. 당연히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 발해가 고구려의 뒤를 잇는 나라기도 하고 고구려가 있던 땅에 세워졌고 발해를 세운 사람이 누구야? 고구려 장수인 대조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영향이 많고요.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당나라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은 게 어떤 것들이 있냐? 바로 지금 나올 텐데요. 뭐 여자들의 장신구라던가 혹은 이 정여공주의 무덤,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정여공주의 무덤에서도 당나라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귀족들은요, 이 통일신라 귀족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것을 먹고 노비들을 부리면서 살았어요. 뭐 기와집에 살았던 거는 당연하고요. 기와집에서 당연히 살았고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을까? 그릇도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 없는 화려한 그릇. 이제 지금 사진이 나올 건데 이렇게 화려한 그릇들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다 똑같아요. 불쌍하긴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백성들은 농민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이 발해는 여러분들이 땅이 어딘지 알죠? 발해는 우리 지금 통일신라보다 북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추워요. 추워서 쌀 농사를 짓기에는 조금 부적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논농사를 지었고요.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를 많이 지었고요. 밭농사로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뭐 조나 보리나 콩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바다에 가서 해산물을 많이 길러 먹었어요. 해산물을 많이 잡아 먹고요. 해산 뭐 생선이나 조개 이런 것들. 그리고 가축을 길러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통일신라와 발해시대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와 관련된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통일신라는 불교와 관련된 문화가 완전 크게 번성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에는 불교와 관련된 유물들을 한번 통일신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통일신라에 유명한 불교 관련된 유적과 유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불국사와 석굴암입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 시대에서 가장 꽃피었다. 이 신라가 불교를 얼마나 꽃피웠는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불국사 안에 있는 탑, 여러분들 다 알죠? 10원짜리 뒤에 있는 다보탑과 또 석가탑이 있고요. 이 석굴암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둘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주라는 곳 자체가 신라 천년의 수도이기 때문에 경주 자체도 세계문화유산 유적지구라고 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신라에는 어떤 사람들도 있어요. 유적과 유물뿐만 아니라 인물도 유명한데요. 바로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입니다. 여러분들 원효대사 하면은 잘 아는 거 있죠? 그 해골물 마시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 사람이 그때 해골물 어떻게 마셨어요? 당나라로 유학을 가다가 해골물을 마셨죠. 선생님이 당나라, 신라, 발해가 관계가 좋아지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유학생과 승려라고 했죠. 서로 이 불교 문화를 서로 공유했었는데요. 이 원효라는 사람과 의상이라는 사람은 무엇에 영향을 미쳤느냐? 바로 불교를 일반 백성들이 믿을 수 있도록 대중화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요. 불교를 일반 백성들이 믿을 수 있게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이 의상과 원효입니다. 발해하면요, 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 발해는 석등이 유명합니다. 발해 석등. 이거는 시험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석등이 발견된 나라의 특징을 고르시오 하면은 이 석등이 바로 발해 석등이고 그 나라 특징을 발해의 특징을 찾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발해를 나타내는 유명한 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해 석등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연꽃무늬 기와도 있어요. 연꽃무늬 기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발해에는 그리고 이러한 것들 말고도 발해의 그 수도 나중에 옮겼던 수도가 바로 상경이죠. 이 상경 이 상경의 성터에 가도 우리가 이것이 발해의 성이었구나. 이게 굉장히 작은 크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크기였구나. 그 주변에 도로들도 깔려 있었구나. 우리가 발해 성터를 가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학교에 와서 이 유적과 유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신라와 발해의 유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